서울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특히 토요일 아침 성북구에 자리 잡은 아담한 아파트는 은수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그녀의 보물 최신형 카본 프레임 로드 바이크가 스탠드에 걸려 반짝이고 있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자전거의 매끈한 프레임에 부딪히며 은은한 광택을 뿜어냈다. 이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다. 은수에게는 열정의 상징이자 그녀의 삶을 더 역동적으로 만드는 도구였다. 가격은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에 달했지만 은수는 단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좋은 장비가 실력을 만든다는 그녀의 신념은 단단했고 그 믿음은 그녀의 모든 행동에 스며들어 있었다. 은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자전거를 점검하고 있었다.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고 체인을 부드럽게 돌려보며 기계가 완벽한 상태인지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손목에는 최신형 스마트워치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심박수를 측정하고 칼로리 소모를 기록하며 이동 경로와 활동량까지 세밀하게 추적하는 기기였다. 은수는 이 작은 기계가 자신의 노력을 숫자로 증명해준다고 좋아했다. 그녀는 스마트워치 화면을 터치하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좀 더 힘줘서 달려볼까?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헬멧을 집어들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은수의 스마트워치 앱이 열려 있었다. 은수가 동호회 라이딩을 나갈 때마다 그는 가끔 그녀의 데이터를 확인하곤 했다. 그녀가 얼마나 멀리 달렸는지, 심박수는 어느 정도인지, 어떤 경로를 택했는지 궁금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데이터는 은수의 열정을 엿보는 창구가 되었다. 민수는 은수가 자전거에 푹 빠진 모습을 보며 때로는 감탄했고 때로는 묘한 거리감을 느꼈다. 오늘도 동호회 가는 거야? 민수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은수는 자전거 페달을 살짝 돌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응, 오늘 코스 좀 길어. 한강 따라 쭉 달리고 아마 여의도까지 갈 거야. 동호회 애들이랑 새 코스 테스트해 본다고 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매주 가는 거 아니야? 좀 쉬지 그래. 자전거만 타다 다칠라. 그의 말투에는 걱정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은수는 웃으며 헬멧을 썼다. 걱정 마, 민수야. 나 다칠 일 없어. 이거 타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너도 한번 같이 가보면 알 텐데. 그녀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민수를 흘겨보았다. 민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저번에 같이 갔다가 다리 뻗고 잠들 뻔했잖아. 그 속도로 어떻게 따라가? 은수는 까르르 웃으며 자전거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다. 그럼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줘. 땀 흘리고 오면 배고프니까.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가며 손을 흔들었다. 민수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은수의 스마트워치 앱을 다시 열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현재 위치가 점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한강변 근처 그녀가 자주 달리는 코스였다. 민수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 앱을 껐다. 은수의 열정은 대단했지만 최근 들어 그녀가 자전거 동호회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호회 사람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그녀는 늘 활기찼고 민수가 모르는 농담과 이야기로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민수는 그게 조금 신경 쓰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흔들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뭐 취미니까. 열심히 하는 거지.
은수는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갔다.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상쾌한 기운을 전했다. 그녀는 페달을 힘껏 밟으며 한강 자전거 도로로 향했다. 스마트워치가 그녀의 심박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120, 130 점점 올라갔다. 은수는 속도를 높이며 동호회 친구들과의 만남을 기대했다. 그녀의 자전거는 도로 위를 날듯이 달렸다. 그녀는 이 순간이 좋았다. 바람, 속도 그리고 자유. 그녀의 스마트워치가 진동하며 새로운 기록을 알렸다. 좋아, 오늘은 더 멀리 가보자. 은수는 미소를 지으며 속도를 더 냈다. 민수는 거실에 혼자 남아 TV를 켰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만 스마트폰으로 향했다. 은수의 위치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확인했다. 그녀가 한강변을 따라 달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는 은수의 열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다. 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느낌이었다. 그는 커피잔을 다시 들고 한 모금 마셨다. 잔이 이미 차가워져 있었다. 은수는 한강변에 도착해 동호회 멤버들과 합류했다. 그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장비를 점검했다. 은수는 자신의 자전거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동호회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은수야, 이거 진짜 예술이네. 이번엔 또 뭐 업그레이드 했어? 한 남자가 웃으며 물었다. 은수는 윙크하며 답했다. 브레이크 패드 새로 했지. 이번 코스 좀 험하니까 대비해야지. 그들은 웃으며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다. 은수의 스마트워치는 그녀의 움직임을 계속 기록했다. 그녀는 그 데이터가 자신의 노력을 증명해 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데이터는 다른 누군가의 눈에도 들어가고 있었다. 민수는 TV 소리를 줄이고 다시 스마트폰을 들었다. 은수의 위치가 여의도 근처로 이동하고 있었다. 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녀의 심박수가 평소보다 살짝 높게 표시되고 있었다. 뭐야, 오늘 좀 무리하나? 그는 중얼거리며 앱을 닫았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싹 텄다. 은수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늘 당당하고 밝았지만 최근 들어 그녀의 동호회 활동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었다. 민수는 그게 단순한 취미 이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소파에 기대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돌렸다. 은수가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고 손에는 헬멧만 덜렁 들려 있었다. 민수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시선은 은수의 빈손에 고정되었다. 은수야, 자전거는 어디 갔어?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은수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였다. 동호회 나갔다가 잃어버렸어. 누가 훔쳐간 것 같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뭐? 그 비싼 자전거를 어떻게 잃어버려? 그는 다급히 은수에게 다가갔다. 은수는 헬멧을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모르겠어. 동호회 애들이랑 여의도에서 좀 쉬다가 자전거 세워놓고 커피 마시러 갔는데 돌아왔을 때 없어졌어.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민수는 그녀 옆에 앉으며 재차 물었다. 어디 세워놨었는데? 잠갔다며 그 자물쇠 비싼 거 아니었어?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은수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쳐다봤다. 잠갔다고. 근데 누가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 민수야. 그냥 내가 부주의했나 봐.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일어섰다. 그게 말이 돼? 그 자전거가 얼마짜린데?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며 전화기를 찾았다. 하지만 은수는 급히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다. 아니, 신고하지 마. 그냥 잊어버린 거야. 내가 잘못했어. 신고해봤자 자전거 못 찾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민수는 멈칫하며 은수를 내려다봤다. 뭐야, 왜 신고를 못해? 도난당했으면 신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은수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그냥 귀찮아. 그리고 부끄럽기도 하고. 동호회 애들한테도 말 안 했어. 그냥 넘어가자, 응? 민수는 어이가 없었다. 은수가 그토록 아끼던 자전거였다. 그녀는 자전거의 작은 흠집에도 신경을 쓰며 매일같이 닦고 점검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고를 꺼리다니? 그는 은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좀 씻어야겠어. 오늘 진짜 힘들었어. 은수는 빠르게 욕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수는 거실에 홀로 서서 그녀가 두고 간 헬멧을 바라봤다. 헬멧의 반짝이는 표면이 조명 아래에서 빛났다. 하지만 그 빛은 민수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소파에 다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은수의 반응이 이상했다. 그녀는 평소라면 자전거에 무슨 일이 생기면 펄펄 뛰며 난리를 쳤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시선을 피하는 눈빛, 그리고 신고를 막으려는 태도. 민수의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은수의 스마트워치를 힐끗 봤다. 그녀는 욕실에 들어가며 워치를 벗어놓고 갔다. 민수는 망설이다 워치를 집어들었다. 화면을 터치하자 그녀의 활동 데이터가 떠올랐다. 오늘의 이동 경로, 심박수, 칼로리 소모량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민수는 데이터를 훑어보았다. 은수의 경로는 한강변에서 시작해 여의도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녀의 경로가 여의도 공원 근처에서 갑자기 끊겼다가 1시간 뒤 강남의 한 지점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민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강남? 동호회 코스가 강남까지 간다고 했나?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데이터를 확대했다. 강남의 그 지점은 한강과는 꽤 떨어진 낯선 동네였다. 더구나 심박수 그래프는 그 시간대에 유난히 높게 튀어 있었다.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스마트워치를 내려놓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뭔가 잘못됐어. 민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는 은수의 동호회 활동을 떠올렸다. 그녀는 동호회에서 유난히 활발했다. 단체 채팅방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 새로운 멤버들과 금세 친해지는 모습. 민수는 그게 은수의 사교적인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의심스러워졌다. 그는 다시 스마트워치를 들여다봤다. 강남의 그 위치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여의도에서 강남까지? 자전거로 갔을 리 없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다. 민수는 거실을 서성였다. 은수가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급히 스마트워치를 제자리에 놓고 소파에 앉았다. 은수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다. 그녀는 민수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왜 그렇게 쳐다봐?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다. 민수는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자전거 잃어버린 거 생각나서. 진짜 신고 안 할 거야? 그는 은수의 반응을 살폈다. 은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응 그냥 잊자. 새로 사면 되지 뭐. 그녀는 가볍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민수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은수의 태도가 평소와 너무 달랐다. 그는 그녀가 욕실로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내가 알아내야겠어.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은수가 숨기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은수의 스마트워치 앱을 다시 열었다. 강남의 그 위치를 캡처하고 지도 앱에 주소를 입력해 보았다. 화면에 떠오른 장소는 강남역 근처의 한 모텔이었다. 민수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모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노려봤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 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은수가 왜 모텔 근처에 갔는지, 왜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했는지, 왜 신고를 막으려 했는지.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다. 민수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은수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보다 의심이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다. 그는 결심했다. 은수가 모르는 사이 그는 진실을 알아낼 것이다. 그 첫걸음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일 터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아파트는 고요했다. 은수는 침대에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고 마음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다. 은수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한 뒤 신고를 막으려 했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 불안한 눈빛, 그리고 강남 모텔 근처에서 끊겼던 스마트워치 데이터. 모든 게 민수의 의심을 키웠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을 켜고 은수의 스마트워치 앱을 다시 열었다. 여전히 강남의 그 위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결심했다. 뭔가 잘못됐다면 그는 알아내야 했다. 민수는 소파에 기대 앉아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다시 훑었다. 은수의 이동 경로는 한강변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다 갑자기 강남으로 이동했다. 그 시간대 그녀의 심박수는 평소보다 훨씬 높았다. 민수는 화면을 확대하며 중얼거렸다. 이 시간에 강남에서 뭐 한 거지? 그는 지도 앱을 열어 정확한 위치를 확인했다. 강남역에서 몇 블록 떨어진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은 모텔이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전화기를 쥔 채 망설였다. 은수를 직접 추궁할까? 하지만 그녀의 반응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은수는 분명 또 얼버무렸을 것이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경찰서 번호를 검색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칫했다. 은수가 신고를 말렸던 이유가 뭘까? 단순히 부주의로 자전거를 잃어버린 걸 부끄러워한 걸까?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걸까? 민수는 이를 악물고 전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강북경찰서입니다. 무엇에 대해 신고하려는 건가요? 민수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자전거 도난 신고입니다. 제 아내가 오늘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신고를 꺼려해서 제가 대신 전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경찰은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자전거의 특징과 마지막으로 본 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민수는 자전거의 브랜드, 색상, 카본 프레임의 세부 사항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고는 은수의 스마트워치 데이터를 언급하며 말했다. 아내의 스마트워치의 마지막 위치가 기록돼 있어요. 강남역 근처, 정확히는 모텔 골목 쪽이에요. 그는 잠시 멈췄다. 모텔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경찰은 담담하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그 위치 근처 CCTV를 확인해보고 자전거 특징으로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추가 정보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은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평온한 척했다. 오늘 회사 바빠? 그녀가 물었다. 민수는 그녀를 힐끗 보며 대답했다. 그냥 평소 같아. 너는 오늘 뭐 해?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들리려 애썼다. 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좀 쉬려고. 그녀의 말에 민수는 속으로 뜨끔했다. 그래, 잘 쉬어. 그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책상에 앉아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수의 스마트워치 앱을 다시 확인했다. 어제의 데이터는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그는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러고는 지도 앱을 열어 강남의 그 모텔 위치를 다시 확인했다. 주변에 자전거를 세울 만한 곳이 많지 않았다. 모텔 주차장이나 골목에 세워뒀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은수가 왜 거기 갔어?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돌아와 은수를 관찰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TV를 보며 웃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수야, 어제 동호회에서 정확히 어디 갔었어? 여의도에서 끝난 거야? 은수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잠시 멈칫했다. 응, 여의도에서 커피 마시고 헤어졌어. 왜?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날카로웠다. 민수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 자전거 잃어버린 게 아직도 신경 쓰여서. 은수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다. 말했잖아, 내가 부주의했어. 잊어, 민수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그는 은수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거실로 나와 스마트폰을 들었다. 경찰서에서 아직 연락이 없었다. 그는 초조하게 화면을 들여다봤다. 은수의 스마트워치 앱은 이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가 워치를 충전기에 올려놓은 모양이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누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했다. 며칠이 흘렀다. 민수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해 수사 진행 상황을 물었다. 경찰은 CCTV를 분석 중이라고 했지만 아직 확실한 단서는 없다고 했다. 민수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은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척하며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민수는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다. 그녀가 전화기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
동호회 채팅방에서 웃으며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 그는 그 모든 게 의심스러웠다. 그러던 중 금요일 저녁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도난 신고하신 자전거 관련해서 진전이 있습니다. 내일 경찰서로 오실 수 있나요? 민수의 심장이 뛰었다. 네, 갈게요. 무슨 단서라도 찾은 건가요? 그는 다급히 물었다. 경찰은 차분히 대답했다. CCTV에서 자전거가 발견된 장소를 확인했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말씀드릴게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숨을 골랐다. 드디어 무언가 드러날 것 같았다. 그는 은수가 잠든 방을 힐끗 보며 생각했다. 은수야, 내가 숨긴 게 뭔지 곧 알게 될 거야. 그는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강남의 그 모텔, 은수의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사라진 자전거. 모든 게 퍼즐처럼 얽혀 있었다. 민수는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 두렵기도 기대되기도 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의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금요일 저녁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는 민수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서로 향했다. 서울의 아침 공기는 서늘했고 그의 손은 핸들을 쥔 채 떨리고 있었다. 경찰서에 도착한 민수는 초조한 마음으로 수사관을 만났다. 수사관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침착한 남자였다. 그는 민수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하며 말했다. 도난 신고하신 자전거 찾았습니다. 강남역 근처 모텔 주차장에서 발견됐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럼 범인은요? 누가 훔친 겁니까? 수사관은 책상에 놓인 서류를 넘기며 대답했다. 20대 후반 남성입니다. 자전거를 모텔 주차장에서 훔쳤다고 자백했어요.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봤다. 범인이 자전거를 훔친 이유가 신고당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래요. 민수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수사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가 모텔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발견했을 때 자전거 주인이 어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 못할 거라 생각하고 훔쳤다고요. 민수의 머리가 멍해졌다. 그는 의자에 깊이 기대앉으며 숨을 골랐다. 그 여자가 제 아내였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수사관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자전거 옆에 있던 여성이 신고자 아내로 추정됩니다. 영상 보여드릴까요? 민수는 망설였다. 그의 손은 테이블 위에서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여주세요. 수사관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다. 흑백 화면 속 모텔 주차장에 은수의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다. 잠시 후 은수가 헬멧을 벗으며 나타났다. 그녀 옆에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다. 민수는 그 남자를 단번에 알아봤다. 은수의 동호회에서 자주 언급되던 채영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전거 동호회의 핵심 멤버로 은수가 자주 칭찬하던 사람이었다. 영상 속에서 은수는 채영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더니 함께 모텔 입구로 들어갔다. 민수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거 확실한 겁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수사관은 조용히 대답했다.
CCTV 시간대와 아내의 스마트워치 데이터가 일치합니다. 자전거는 그들이 모텔에 들어간 직후 도난당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은수가 동호회 활동을 빌미로 다른 남자와 모텔에 갔다니. 그는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영상은 너무나 선명했다. 수사관은 민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런 상황 힘드시겠지만 자전거는 회수했습니다. 서해 보관 중이니 언제든 찾아가시면 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전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다. 그는 경찰서에서 나와 차에 올랐다. 운전대를 잡은 손은 여전히 떨렸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은수야, 왜 이런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차 안은 고요했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은수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그녀가 동호회에서 채영과 웃으며 대화하던 모습, 스마트워치로 활동량을 자랑하던 모습, 그리고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던 모습.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었다. 그는 집 앞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은수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집에 들어서자 은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민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늘 좀 일찍 왔네? 회사 어땠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다. 민수는 그녀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뭔지 알고 싶었다. 그는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은수야, 오늘 경찰서 갔다 왔어. 은수의 미소가 굳었다. 그녀는 책을 덮으며 물었다. 경찰서? 왜? 민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자전거 찾았어. 강남 모텔 주차장에서.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은수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찾았대?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높아졌다. 민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CCTV에 내가 남자와 모텔 들어가는 거 찍혔어. 채영이던데. 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왜 거짓말했어? 자전거 잃어버린 척한 거야? 아니면 그 남자랑 있었던 걸 숨기고 싶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은수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민수야, 오해야. 그냥.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해? 오해가 아니잖아, 은수. 내가 영상 봤어. 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미안해. 그냥 그날 채영이랑 자전거 점검한다고 잠깐 만난 거야. 모텔은 그냥 쉬려고 들어간 거야. 그녀의 말은 터무니없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쉬려고? 자전거 점검하려고 모텔에 들어갔다고? 나 바보 아니야, 은수. 그는 거실을 서성였다. 은수는 울먹이며 말했다. 제발 민수야. 한 번만 믿어줘. 나 진짜 미안해. 민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은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다. 하지만 민수는 그 소리를 무시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은수의 스마트워치가 거실 테이블 위에서 여전히 반짝이고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빛은 이제 민수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이 결혼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은수와의 관계는 더 이상 예전 같을 수 없었다. 그는 창밖으로 새어드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 진실이 가져올 파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민수는 집을 나와 차에 올랐다. 은수의 흐느끼는 소리가 여전히 귀에 맴돌았지만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그는 은수의 절친이라던 지연을 떠올렸다. 지연은 동호회에서 은수와 늘 붙어 다니며 웃고 떠들던 여자였다. 민수는 망설이다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연 씨, 잠깐 시간 되시면 뵙고 싶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몇 분 뒤 지연의 답장이 왔다. 네, 민수 씨.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오늘 오후 괜찮으신가요? 오후 2시 민수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지연을 만났다. 지연은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나타났고 그녀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이 묻어 있었다. 민수는 커피를 주문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연 씨, 은수 일 때문에 왔어요. 자전거 잃어버린 거 그리고 모텔에서 있었던 일. 그는 말을 멈추고 지연의 반응을 살폈다. 지연의 눈이 커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 씨, 솔직히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은수랑 채영이 자꾸 이상한 낌새를 보였거든요. 민수는 숨을 들이쉬며 물었다. 어떤 낌새요? 지연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동호회 라이딩할 때 은수랑 채영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많았어요. 다들 같이 달리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둘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곤 했죠. 저도 처음엔 별 생각 안 했는데 너무 자주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특히 채영이 은수한테 유난히 잘해줬어요. 자전거 부품 선물해주고 은수가 새 장비 샀을 때 제일 먼저 와서 칭찬하고 동호회 애들 사이에서도 좀 수군거렸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이를 악물며 물었다. 그럼 지연 씨, 그 모텔 일도 짐작한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몰랐어요. 하지만 자전거 잃어버렸다고 했을 때 은수가 너무 담담해서 이상했죠. 평소라면 난리 쳤을 텐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의 말이 그의 의심을 확정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연 씨.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에요. 지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민수 씨, 은수한테 너무 화내지 마세요. 그래도 친구니까. 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친구가 아니라 부부 문제예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변호사를 찾았다. 그는 인터넷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고 다음 날 바로 상담 약속을 잡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민수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CCTV 영상, 경찰의 기록, 그리고 지연의 증언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충분히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민수는 단호히 말했다. 진행해 주세요. 은수나 채영이나 둘 다 책임져야 해요.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수는 은수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민수야,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나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은수야, 너 말 믿었으면 지금 이 지경 안 됐어.
내가 채영이랑 모텔 간 걸 어떻게 잊어? 은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다. 그녀는 서류에 서명하며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그녀를 외면하며 방을 나왔다. 상간남 소송은 채영을 상대로 진행되었다. 채영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CCTV 영상과 경찰 기록 앞에서 결국 잘못을 인정했다. 법원은 민수에게 상당한 위자료를 판결했고 채영은 동호회에서도 쫓겨났다. 이혼 소송 역시 민수의 승리로 끝났다. 그는 은수와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다. 집을 팔고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며 모든 걸 새로 시작했다. 한편 은수는 여전히 자전거를 탔다. 그녀는 이전 동호회를 떠나 새로운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했다. 민수는 우연히 SNS에서 그녀의 사진을 보았다. 은수는 새 자전거를 타고 밝게 웃고 있었다. 스마트워치가 그녀의 손목에서 반짝였고 그녀는 여전히 칼로리와 활동량을 기록하며 달렸다. 민수는 그 사진을 보자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화면을 껐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은수의 배신은 아팠지만 그로 인해 그는 자신을 되찾았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연 씨 고마웠어요.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지연의 답장이 왔다. 민수 씨 힘내세요. 좋은 일 많을 거예요. 민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